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 분야 모듈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파트 1의 수계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 80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소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소화 약재의 양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소화 약재가 적죠. 그리고 대형 소화기 경우에는 약재의 양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형의 경우에는 소화 약재가 적기 때문에 20m마다 하나씩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 능력 단위는 1단위 이상 설치를 하면 됩니다.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A급하고 B급이 있는데 A급이 훨씬 좋은 소화기죠. 따라서 10단위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되고 B급은 20단위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는 약재의 양이 많기 때문에 30m마다 하나씩 설치해도 약재의 양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구획된 거실에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치한 실습실에 구획된 재료실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구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고 이 재료실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소화기는 1단위 이상, 맞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가 맞나요? 이하라고 하면 대형 소화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형 소화기의 기준 미만이어야 되겠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동 소화 장치와 자동 확산 소화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파트 주방에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 소화 장치는 당연히 열을 감지하는 감열부와 그리고 가스를 차단하는 차단부 그리고 소화 약재를 방사할 수 있는 소화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를 감지해서 이 소화 약재가 들어있는 통에 소화 약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설치를 하는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일러실이나 세탁소, 소공간, 창고처럼 좁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기이고 좁은 장소라는 것은 일국소, 영어로는 스팟, 국소적이란 뜻입니다. 화재 시 열을 감지하게 되는데 열을 감지해서 72도 이상이 되면 소화 약재가 방사가 되고 이 위쪽에 이 동그란 지시 압력계가 있습니다. 바늘이 녹색을 가리킬 때 소화 약재가 충분히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별도의 공사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 약재의 경우에는 인산 암모늄 분말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A급이나 B급이나 C급 모두 적응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스 안에 문장을 보시면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화재를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소화 약재를 방출한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국소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소적이란 말은 좁은 장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X. 3번 문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하단에 옥내 소화전의 개통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펌프를 기준으로 항상 보시면 됩니다. 펌프를 기준으로 보시고 중간에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는 개폐 밸브라고 합니다. 자, 화재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 옥내 소화전 함에 있는 호스를 꺼내와서 물을 방사하게 됩니다. 현재 이 개폐 밸브가 닫혀 있습니다. 클로즈 닫혀 있는 상태이고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배관 내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당연히 물이 없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압력 챔버에 있는 압력 스위치가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졌음을 감지하게 되고 이 압력 스위치의 신호를 어디에 준다? 수신기에 주게 되겠죠. 그럼 수신기는 판단을 하겠죠. 화재가 발생했구나.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MCC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MCC에다가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펌프를 돌려라. 그러면 펌프를 돌리게 되고 저 수조에 있는 물이 계속 소출이 되겠죠. 개폐 밸브는 당연히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방사를 하게 되겠죠.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물이 필요가 없어서 밸브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배관 내의 압력이 계속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정지압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펌프를 정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동도 하고 정지를 할 수 있게끔 감지하는 부분이 압력 챔버에 있는 압력 스위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기동형 수압 개폐 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의 압력 변동을 감지한다. 압력이 떨어졌음을 감지하겠죠. 물이 밖으로 배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하게 되고 물이 더 이상 방출할 필요가 없으면 펌프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압력 챔버 또는 기동형 압력 스위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에 보시면 저 수조의 모습인데요. 우리 학교 소화 설비는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실습동에 보시면 배관이 2개가 지나가는데 빨간색 배관이 있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무슨 색이었죠? 무슨 색의 배관이 있었죠? 파란색의 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2개의 배관은 의미가 다릅니다. 빨간색 배관의 경우에는 용도가 화재 시 사용하는 배관이 되겠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 배관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용수라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물인데 어디에 쓰일까요? 그렇죠. 주방에서 조리할 때, 그리고 샤워할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물이 필요할 때, 이때 쓰이게 됩니다. 이걸 생활용수라고 보시면 되고 저수조에 보시면 따라서 배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용수 배관과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용수 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용수 배관의 위치가 수위가 어때요?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물이 이 정도 80% 채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활용수로 물을 쓰게 되면 물의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용수용 배관까지만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화재 시 소화를 위해서 남겨두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효 수량이라고 합니다. 이 저수조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밸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드레인 밸브라고 합니다. 배수 밸브. 배수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벽면 쪽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다리의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동식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조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때요? 추락의 위험이 있죠. 따라서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설치해라 라는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용 수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좋은 말입니다.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옥내 소화전도 밖에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0도씨 이하인 겨울철에는 어때요? 동파의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동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난방을 틀어놓습니다. 혹은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수조에는 수위계가 있어야 되고 물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수위계가 있어야 되며 이동식 사다리 맞나요? 아니죠.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 사다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청소할 때는 물을 전부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드레인 밸브인 배수 밸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 그리고 실내 조명 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X. 5번 문제. 옥외 소화전 설비의 수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소화전 설비이고 옥외 소화전 설비는 건물 밖에 설치하는 소화전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밖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서 물을 건물에 방사를 하게 되고 건물에 있는 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수량의 차이가 있는데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방수량이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건물 전체에다 물을 뿌리는 옥외의 경우에 방수량이 훨씬 많겠죠. 따라서 옥내는 130, 즉 분당 130리터씩 물이 방사가 돼야 되며 옥외의 경우에는 150리터씩 분당 방사가 돼야 됩니다. 초기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20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법에서. 그럼 350에 20분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분은 없어지고 7,000리터가 됩니다. 1,000리터는 미터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7미터의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의 양은 7미터의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옥외 소화전이 한 개인 경우이고 옥외 소화전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수원의 용량 Q는 7인데 옥외 소화전이 한 개인 경우에는 7미터의 세제곱에 수원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옥외 소화전이 두 개인 경우에는 어때요? 14가 되겠죠. 14미터의 세제곱에 수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인 경우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 4개인 경우는 21, 28. 수원의 양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건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다 2개로 수원의 양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 최대 2개로만 계산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보시면 3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개에 대한 기준이 없죠. 따라서 2개 이상인 경우로 고치셔야 됩니다. 답은 X. 6번 문제는 5개 소화전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하단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설비가 5개 소화전이 됩니다. 우리가 인도를 걷다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5개 소화전 같은 경우는 방수구가 좌우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구형이라고 합니다. 쌍으로 있다, 구멍이. 그러면은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때 5개 소화전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소방 대상물에 방사를 하게 되고 소화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호스가 없습니다. 호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5m 이내에 5개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호스를 이와 같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개 소화전의 호스를 방수구에 연결을 해서
소방 대상물에 방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소방 대상물이 멀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게 되면 이 물줄기가 이 대상물까지 닿을까요? 안 되겠죠. 따라서 반경 40m 이하의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40m 이하이다. 5m 이내에 5개 소화전 항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 5개 소화전의 호스 적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수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방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에 있습니다. 통로 유도 등의 경우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통로 유도 등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죠. 대부분 1m 이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m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스 접결구, 5개 소화전의 호스 접결구도 하단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m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호스 접결구 부분에 호스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절반,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고,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 거리가 몇 미터?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물을 방사했을 때 물이 닿는 거리에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건물이 물이 닿는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40m 이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5. 7번 문제.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기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체의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가 화재가 발생되면 연기가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조기에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헤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진압이 아니라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보이면 진압이 아니라 반응이구나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X. 고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설비를 볼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밸브입니다. 센터에 보시면은 밸브가 있죠. 이 밸브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normal, close라고 보시면 됩니다. NC가 무엇이다? normal, 평상시에는 close, 닫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열릴까요? 그렇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수조에서 물이 밸브 아래쪽에 공급이 됩니다. 저수조. 그러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밸브를 기준으로 하단 부분은 어때요? 압력이 차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정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자는 플러스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물에 압력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밸브가 열리게 되면 바로 2차 측으로 물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밸브를 기준으로 하단 부분을 우리는 1차 측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단 부분을 우리는 2차 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측의 물이 부하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며 압력이 없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측에 물이 차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압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나 물을 빨대로 마시면서 빨대에 물을 채운 상태로 혓바닥으로 빨대를 막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때요? 물이 빠지지 않게 되겠죠. 빨대 안에 물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밖은 대기압이고 빨대 안에는 압력이 떨어져 있는 부압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빨대 안에 물이 머무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빨대 안은 부압수 상태가 된다. 이렇게 2차 측 배관이 부압수가 될 수 있도록 어때요? 라인을 보시면 진공 펌프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어때요? 당연히 감지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부압 제어반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화재가 감지했음을 감지하고 어떻게 된다? 불에 의해서 가멸체, 스프링클러의 가멸체가 녹으면 살수가 되겠죠? 살수가 되면 어때요? 이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측의 부압이 밸브 개방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 정압으로 변경이 되고 사이렌이 경보를 하면서 물이 찻잔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살수가 된다.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합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부분은 밸브가 기준이 되고 밸브 아래쪽의 배관은 저수조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펌핑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죠. 따라서 가압수이다. 즉 플러스 압력인 정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우리는 1차 측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밸브를 지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쪽을 뭐라고 합니까? 2차 측 배관이라고 하고 이 배관은 어떤 상태이다? 마이너스 압력인 부압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읽어보시면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란 가압 송수 장치에서 준비 작동 시 유수 검지 장치의 1차 측까지는 아래 부분을 의미하겠죠. 부압의 물? 맞나요? 아니죠. 정압의 물이 가압이 되어 있고 2차 측 태세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는 소화수가 정압으로 되어 있다? 정압이 아니죠. 여기는 부압이 되겠습니다. 자, 감지기 작동이 되면 화재 시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압의 물이 밸브가 열려있기 때문에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부압이 아닌 정압으로 변해서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는 것은 유수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수라는 것은 흐를 유자에 물 숫자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발생되는 설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X가 되겠죠. 9번 문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의 그림을 보면 방화구획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벽면이 하나 있는데 벽면 보이시죠?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벽을 기준으로 앞쪽을 우리는 방화 구획된 A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 부분을 방화 구획된 B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화 구획된 B 공간에 화재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A 구역과 B 구역 사이가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경우에는 화재 시에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방된 부분 상단에다가 드렌처 헤드를 설치합니다. 드렌처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렌처 헤드에서 물이 방사가 됩니다. 물이 방사가 되면 수막 커튼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 커튼을 형성하기 때문에 B 구역에서 발생된 불꽃이나 복사열이 A 구역으로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즉 화재 연기나 그리고 열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쓰이는
헤드를 우리는 드렌처 헤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월 우려가 있는 계구부, 방금 보셨죠? A 구역과 B 구역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나 에스컬레이터나 이와 같은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관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 개구되어 있다. 개구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방화 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답은 5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 앞에 나왔던 문제랑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기류 온도, 기류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이다 라고 해서 반응이란 단어를 기억을 하고 용어를 보시면 됩니다. 조기에 진압한다? 아니죠. 조기에 반응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고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폐쇄형 스프링클러와 헤드와 개방형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가멸체라는 게 있습니다. 가멸체라는 것은 열을 감지하는 물체가 됩니다. 열에 의해서 가멸체가 어떻게 됩니까? 녹게 되고 물이 디플렉터를 통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폐쇄형, 개방형 같은 경우는 가멸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차 측 배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밸브를 기준으로 2차 측 배관에 물이 있겠죠? 밸브가 열리게 되면 물이 2차 측을 통해서 디플렉터를 통해서 사방으로 방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폐쇄형은 가멸체가 있고 방수구가 폐쇄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개방형 같은 경우는 가멸부가 없기 때문에 방수구가 개방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두 가지가 수원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설치 장소별로 10개, 20개, 30개 기준 개수가 다르고 여기에다가 1.6을 곱하면 됩니다. 1.6은 어떻게 나왔냐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한 개당 방수량이 80리터입니다. 방수량.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무조건 20분. 곱하면 얼마? 8, 26, 1600 리터가 되고 미터의 세제곱으로 고치려면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3칸 하나, 둘, 셋 점 찍으면 됩니다. 1.6이 됩니다. 따라서 1.6에다가 장소별 기준 개수인 10개, 20개, 30개를 곱해서 수원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30개가 기준입니다.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1.6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 이 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30개 이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프링클러가 10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16이 되겠죠, 답이. 30개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 계산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수원의 양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헤드 숫자에다가 1.6 제제곱미터를 곱한다. 그런데 30개를 초과하면 계산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원의 양을 구한다. 이거 폐쇄형 맞나요? 아니죠. 폐쇄형 같은 경우는 10개, 20개, 30개로 장소마다 개수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로 제한을 하고 있죠?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닥 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0제곱미터까지는 어떻게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3,000이 초과하는 경우는 방호구역을 달리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방호구역을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면적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의 유수검지 장치가 담당하는 설계 면적이 넓으면 어떻다? 유수가 물의 흐름이겠죠. 물의 흐름이 너무 넓기 때문에 헤드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길어진다는 것은 초기 소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소화수조라는 것은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수조라고 보시면 되고, 저수조라는 것은 생활용수와 소화용수를 이 두 가지 용도로 같이 사용하는 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수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저수량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단위수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하면 됩니다. 즉 1단위에 20세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위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연면적이 있고 바닥 면적이 있죠.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수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20을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수점 이하에 있는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소수점 이하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즉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하나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소방 대상물별 기준 면적이 다른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준 면적이 7,500제곱미터고 기타의 경우에는 12,5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 면적이 7,500으로 12,500보다 작다면 단위수가 어떻다는 걸까요? 자, 분모 부분이 작다라는 것은 단위수가 커진다는 것이고, 단위수가 커진다는 것은 저수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1, 2층의 바닥 면적이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층의 경우는 보통 피난층입니다. 즉,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층입니다. 이곳에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피난층이기 때문에. 따라서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굉장히 넓다라고 했을 경우는 기준 면적을 이것의 절반, 딱 2분의 1이죠. 절반인 7,500으로 나누어서 단위수를 높여주고 그만큼 많은 저수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12,50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12,500제곱미터인 경우, 이때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12,500은 기타의 경우, 그리고 가로 부분에 있는 경우는 1, 2층의 바닥 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경우는 절반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죠? 7,500으로 나누어서 얼마를 곱한다? 30이 아닌, 그렇죠, 20세제곱미터를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X. 14번 문제는 채수구의 설치 기준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네모 박스가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라인이 지표면이 되겠습니다. 소방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소방차가 들어오면 소방차가 건물을 향해
물을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흡수관 투입구를 통해서 혹은 채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흡수관 투입구라는 것은 소방차의 펌프에 의해 물을 흡입하는 것이고, 채수구라는 것은 소방 대상물의 펌프에 의해서 양수된 물을 소방차가 흡입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소방차가 물을 채수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채수구의 설치 기준을 보면 채수구는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입관을 사용하는 구경 60 아니죠. 65mm입니다.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를 하고, 채수구의 높이가 하단에 있죠. 하단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렇죠. 1m 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m의 절반인 0.5m 이상, 1m 이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채수구라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방 펌프차랑 채수구를 연결하려면 소방 펌프차가 가까이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소방 펌프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채수구를 설치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설치 개수는 여러분들이 2, 400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라? 2, 400이다. 20, 40, 100, 20 이상, 40이 경계가 되겠죠. 40 미만이다. 그럼 두 번째는 40 이상이 되겠고, 아래 100이 경계가 되겠죠. 100, 그렇죠.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100은 10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되겠죠. 이때 채수구는 1개, 2개, 3개 설치해야 된다. 즉 소요 수량에 따라서 채수구의 숫자가 달라지며 2개가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구의 수량은 2, 400입니다. 맞죠? 2, 400. 이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그리고 1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미만. 개수는 1개, 2개, 3개. 2개가 기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채수구는 2개를 설치하는데 40 미만인 것은 1개, 100 이상인 것은 3개이다. 맞죠?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입구의 구경은 65mm 이상. 맞죠? 채수구는 높이가 1m 이하인데 0.5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채수구라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연결 살수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연결 살수 설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층에 설치를 해서 송수구라고 했는데, 이 송자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내송에다가 물수입니다. 따라서 물을 보내는 구멍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서 결론은 살수 헤드에서 물을 방사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여기에는 송수구가 필요하고 배관하고 살수 헤드가 필요하겠죠.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경계구역이 주차장과 노래방과 세탁소 3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각 어때요? 각 구역마다 송수구가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즉, 이 구역의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살수 헤드를 통해서 물이 사방으로 방사가 되면서 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설치 대상에서 보시면은 지하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 지하층이 피난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하층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이 출입구를 통해서 도로와 같은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제외 조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운수 창고 시설 중에 물류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류 터미널도 마찬가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 살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가스 시설 중에서 지상으로 노출된 탱크 중에서 30톤 이상으로 규모가 꽤 되는 곳은 마찬가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전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게 연결 살수 설비이구나 라고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더를 사용하는 경우 구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구경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규모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헤드의 개수가 증가한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개였을 때는 32mm 구경에 배관을 사용을 하고 헤드가 한 개인 경우에는 32mm 구경에 배관을 사용하고 두 개는 40, 세 개는 50, 그리고 4, 5개는 65, 그리고 8개 넘어가면 8개 공만 붙여서 8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수평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6번 문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평거리인 살수 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우리는 뭐냐면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생겼죠? 스프링클러에는 디플렉터가 있어서 배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면 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스프링클러를 기준으로 이렇게 물이 방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의 궤적을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방사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스프링클러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헤드 간 거리 S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반경을 보시면 반경과 반경 사이는 어때요? 반지름이 2개 있기 때문에 2R, 반경의 2배로 보시면 됩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반경의 길이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직각 삼각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각형의 경우에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방형. 정방형이라고 하면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삼각형을 옆으로 떼어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대각선의 길이는 반지름 2개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2R이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거리는 정방형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도가 몇 도이다? 45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S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헤드 간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헤드 간 거리인데 헤드 간 거리는 코사인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C. 코사인 45도는 C는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45도는 빗변 2R분의 밑변 S이다. 결론 S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양쪽을 2R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헤드 간 거리는 2R 코사인 45도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살수 설비의 전용 헤드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전용 헤드가 나와 있는데, 물이 이렇게 방사가 되게 되면 물이 방사되는 이 면적이 있을 겁니다. 원형 면적이 있는데 이것의 반경이 2.3입니다. 따라서 2.3 이하인 경우는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이 반경이 달라지는데 2.3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일 때입니다. 내화 구조일 때 어떻다? 2.3m 이하의 살수 반경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살수 설비의 경우에는 좀 더 어때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3.7m 이하의 살수 반경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수평거리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수평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살수 면적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헤드를 촘촘하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 교차되는 면적의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수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고, 초기 소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거리가 짧으면 살수 면적이 좁아지고, 수평거리가 길면 살수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의 방수량은 분당 80리터로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 방수량 자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헤드 간의 사이의 거리를 조정을 해서 살수 밀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화재 위험도가 높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살수 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헤드 간 거리를 짧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가 얼마이다? 살수 설비는 3.7,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2.3이라고 했습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 헤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당연히 헤드의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를 하겠죠? 맞는다. 살수 헤드까지 수평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수평거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인 경우는 얼마라겠죠? 3.7m 이하라고 했고, 스프링클러는 2.3m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내화 구조인 경우이다. 3.7하고 2.3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23, 답은 5가 되겠습니다. 5개 소화전 설비의 소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5개 소화전의 방수량은 분당 350리터 이상입니다.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은 없어지고 350리터와 20을 곱하면 7,000이 되겠죠. 단위는 리터입니다. 자, 1000리터는 뭐라고 했죠? 무엇과 같다? 1m의 세제곱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7m의 세제곱으로 단위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을 3개 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수원의 양이 됩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5개 소화전에 필요한 물을 뭐 2개, 3개, 4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확보해야 될까요? 아니죠. 최소한만 확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최대 2개까지만 이 계산식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최대 2개라는 것은 3개였을 때도 2개, 4개였을 때도 2개만 수원의 용량을 구할 때 개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 2개에 7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5개 소화전의 호스 적결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빨간색이 5개 소화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구멍이 2개 있기 때문에 쌍구형이라고 했습니다. 호스를 연결해야 되므로 5m 이내에 있는 5개 소화전 함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소방 대상물을 향해서 물이 방사가 된다라고 했고, 반경이 40m 이하의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지 물줄기가 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호스 접결구의 설치 위치는 하단에 있기 때문에 1m 이하라고 했고, 1m 이하의 반이 0.5가 되겠죠. 그래서 0.5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수평거리는 40m 이하이고, 이 호스의 구멍의 크기는 얼마이다? 구경, 즉 기름이 65mm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에 보시면 높이가 0.5에서 1m라고 했고, 맞죠? 수평거리가 40m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위 30이라고 했습니다. 위 30,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소화기구를 설치하고, 공집관, 문의장이라고 했습니다. 써볼게요. 같이 써보죠. 공집관, 문의장. 이 경우는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노수계, 공판창 정도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자주 누드로 익히시면 됩니다. 적어볼게요. 노수계, 공판창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설치한다라고 했고, 나머지 기타는 200인데 기타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다, 내화 구조이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이 면적의 전부 2를 곱하게 됩니다. 내화 구조가 되면 화재에 어때요? 화재에 비교적 안전하게 되겠죠. 따라서 기존 면적이 넓어져도 됩니다. 따라서 법이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웠죠? 일단 문제에서 내화 구조라는 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내화 구조. 있나요? 내화 구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위 30이라고 했죠? 기억과 연결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집관, 문의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뭔가 이렇게 공연을 보는 곳이죠.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의가 의료시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0이었죠. 따라서 의료시설은 50과 연결하면 되고, 세 번째 경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노숙의 공판창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는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을 의미하고, 공동주택, 판은 판매 시설, 창은 창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이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다 해서 디귿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관광휴게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도 여기 노숙의 공판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 디귿과 리을이 면적이 같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을 바꿔서 X자로 연결하셔도 무관합니다. 19번 문제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화재의 분류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화재의 종류에는 A급인 일반 화재가 있고, 종류는 A, B, C, D, 그리고 K급이 있습니다. B급의 경우에는 유류화재,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주방은 키친의 K, K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급의 경우에는 목재, 섬유, 종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 화재이기 때문에 A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되고, 불을 끄는 방법은 냉각 소화. 냉각 소화가 가장 잘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물이 되겠죠. 물을 이용해서 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우리는 주수 소화라고 합니다. 유류 화재를 우리는 B급이라고 합니다. 가연성 액체 및 가스 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가솔린, 디젤 이와 같은 연료에서 발생되는 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화재는 물을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름에 물 뿌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질식 소화를 하게 됩니다. 산소를 제거하거나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가 바로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당연히 이 분말은 B급 분말 소화기가 되겠죠. 전기화재의 경우를 우리는 C급이라고 하고, 전기화재의 경우에도 물을 뿌리면 전기 감전이 되겠죠.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C급도 질식 소화로 소화한다. 당연히 CO2가 적응성이 있겠죠. D급 화재 같은 경우는 D가 금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칼륨과 같은 금속 가루에서 발생하는 화재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을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K급 화재를 우리는 키친의 K, 약자 K이고 주방 화재라고 합니다. 주방 화재도 마찬가지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용유 화재이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이 떠다닙니다. 여기에 물을 부으면 기름이 더 멀리 퍼지게 되고 불이 더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소화와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누처럼 화재 표면에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일반이 A, 유류가 B, 그리고 전기가 C, 주방이 키친 K.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